안녕하세요. CEO 파일 재계 뒷담화 이창호입니다. 이제 그 재계 백순위 기업들, 재계 100위 안에 든 그룹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7위인 건설그룹입니다. 중흥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오늘 또 CEO 스코어의 박주건 대표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재계 37위인데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흥건설입니다. 중흥건설. 네, 일반인들은 아마 아파트 브랜드로 중흥 S 클래스라고. 중흥 S 클래스. 네, 그게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각인돼 있을 거고, 37이면 자산 규모가 한 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집단을 둘로 나누는데, 5조 원이 넘으면 공시 의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으면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입니다. 현재 이제 다음 주에 할 요 앞순위 36위, 35위부터는 이제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출자 총액 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계열사 편입 때 굉장히 이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 특성상 10조 원이 넘어서는 순간 건설업 본연의 업에 아마 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최근에 중흥건설그룹이 계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M&A로 덩치를 더 불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업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연역을 좀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중흥건설그룹의 창업자는 정창선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이분이 원래 목수세요. 네, 건설업, 우리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에서 건설을 주로 현장에서 그냥 현장직으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고 그러다가 1983년도에 중흥주택 혹은 금남주택이라는 그 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금남도가 있죠.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어디 분이시죠? 전라남도 광주 분이시죠. 광주분에 광주 시내 금남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남 번화가죠.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창업할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혼자 창업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창업을 하다가 89년도에 중흥건설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83년이면 한 40대 초반 정도 된 나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42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현장 목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92년도에 그 중흥건설이 커지면서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중흥토건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과 토건. 이제 건설이라는 걸 하려면 그 이제 중흥건설의 이력을 쭉 보면 광급 공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주택 사업에 들면서 토목을 분리해내죠. 아, 그런가요? 이때 중요한 게 토목을 분리할 때 이제 큰 아들이 정원주 사장인데 정원주 사장에게 100% 지분을 가진 토목회사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토건이 됩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되게 재밌는 게 중흥건설그룹의 성장세를 보면 2000년 후반부터 중흥토건의 매출의 규모가 중흥건설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4년도부터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미 발판을 뒀다고 봐야죠. 정원주 사장은 지금 창업주의 장남이시죠. 그러니까 건설업 특성상 건설업 수주를 하면 토목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중흥건설에 수주한 공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중흥토건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발표를 사고가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토건이 건설보다 이렇게 더 덩치가 커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구조상. 구조 힘들죠. 그런데 재밌게도 2000년도에 이제 S 클래스를 시작하지만 2011년 당시에 중흥토건의 시공 능력 순위가 658이었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19년 현재 중앙토건의 도급 순위가 17입니다. 자, 17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호 산업이나 대기업 계열의 토목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토건의 100% 지분은 큰아들인 정은주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이 중흥 S클래스를 볼 수가 있는 브랜드인가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이 회사가 많이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급성장한 배경은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였죠. 그리고 정부 이전을 세종시로 가니 안 가니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웠고 결국에는 박근혜의 주장으로 세종시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사실 건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공특지 분양이지 않습니까? 예. 공공특지 분양을 대기업 건설사에게 쫙 해줬는데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위약금을 물고 그 택지를 다 환불합니다. 환불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원건설이 그 택지를 사들여요. 처음에는 무모하다. 그리고 이건 분양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13,000가구. 그러니까 13개 지구를 사들이는데 13,000가구가 100% 분양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13,000가구를. 이게 사실은 요것 때문에 2015년도에 중원건설이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5조 원을 돌파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견 건설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민간 택지 분양은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장이나 그쪽은 대건설사들이 민간 택지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견 건설사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사업이 뭐냐면 LH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 분양을 해요. 받아요. 근데 그게 마진율은 적고 이제 히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데 이 중원건설의 특징은 그 공공택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제 경실련 자료를 보니까 2017년까지 최근에 한 5개 그 국내 공택지 분양 243개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에 가장 많이 가져간 분이 중원건설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공공 택지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한 건가요? 네. 네. 이걸로 이 사업으로 벌떡 중원건설로 완전히 들어서고 이때부터 수도권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세종시에서 더 찾기 쉬운 브랜드인 거죠. 예. 그리고 수도권에 진출하는 것은 마석지구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 서울권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여기가 지방 건설사들은 대부분 언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공공 수주 같은 목적도 있고 사실은 언론 홍보 필요도 있고 해서 2017년 남도일보를 인수하는데 지방지인 거죠. 네.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시티건설이라고 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그 장남과 차남이 분리 기능을 하는데 이 시티건설도 하나의 계열 굉장히 큰 그룹을 갖고 있어요. 이걸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시티건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내년이 되면 10조를 돌파할 거예요. 자산적으로. 출자 총액 제한 그렇죠. 집단에 걸린다 이거죠. 출자 총액 집단 제한에 걸리는데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공공특지 분양은 우리 알지만 다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중원건설이나 호반건설이나 반도나 이런 그 건설사를 중견건설사를 보면 계열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어디가 있죠? SM그룹 예. 이런 데 가면 특징이 계열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60개 막 70개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택지 분양할 때 입찰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 명의로 그냥 10개씩 같이 들어가죠. 네. 그걸 이용해서 많이 분양을 받거든요. 그런데 10조를 넘어서는 순간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계열사로 계열사 들어가고 출자 총액이 가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분리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언론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 네,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를 6월달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정욱 씨 집을 인수를 네,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언론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호반건설도 우리가 알지만 그 광주 방송국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KBC. 그렇죠. 고 최근에 이제 서울신문 지분.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하는 거라서 그 건설사들이 아주 선한 의지라 보지는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그 언론사에 관심만 갖고 있는 이유 혹시 아세요? 특히 공공 분야의 여러 가지 뭐 분양의 이런 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네. 모기업에 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방패막이도 방어용으로도 네. 쓸 수 있고 그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언론을 보는 시각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해서 언론사 사주다 이러면 이제 어디 가서 좀 폼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렇죠. 지위가 달라지죠. 그럼요. 네.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격이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격이 중요합니다. 폼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폼 잘못 잡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분 관계다. 뭐 이 출자도를 한번 볼까요? 네, 뭐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시 기업 집단이 들어올 당시에 5조. 예, 5조 딱 2015년 4월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 그다음- 회장님이 이제 사진이 옆에 밑에 나와 그렇죠.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배 구조인데 지금 이제 변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거부터 한번 네. 먼저 보고. 네. 이제 공시 대기업 집단에 들어올 때만 해도 61개 계열사였어요. 그렇게 많나요? 네. 자생님 5조 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돈을 버는 그 캐시카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원건설 요 회사. 그러니까 이 정창성 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직접 지배 가장 많은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메인캐시 개발이겠죠. 이게 중원건설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중원토건 큰아들 정원주 사장이 장남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원토건 밑으로 계열사가 이만큼 있습니다. 중원 S클래스의 대주주도 중원토건입니다. 세종ENG, CT개발, 당원개발, 세솔건설 다 건설사죠. 에코세종. 그러니까 이런 건설 계열사 많은 이유가 개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택지 매입할 때 다 들어갑니다.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서 다 받아요. 한국- 그리고는 그걸 넘겨줘요. 어디다 넘겨주나요? 메인 회사로 아. 넘겨주면 그렇게 사업을 이루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비슷비슷한 건설 뭐 회사. 어떤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도 있고 뭐 같은 주소도 많고. 중국 S 클래스다 이러면은 이제 이 브랜드로 아파트나 이제 건설을 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었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중원 토건으로 이루어지는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 건설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계열사 툴이 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 보시면 나주관광개발 여기는 골프장입니다. 개발도 골프장이죠. 그 정창선 회장이 가장 즐겨 듣는다는 나주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네. 그 부인하고 자주 간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출생하신 분이고. 네. 산업개발, 세원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름이 좀 병명까지 독특합니다. 있죠. 분수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산축이 있고 차남이 가지고 있는 현재는 2019년 3월달에 계열 분리를 한 시티건설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그룹입니다. 차남 정우철 사장이 가지고 있는 시티글로벌, 시티 이런 시티 개발, 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축이 있는 크게는 3개의 뭉텅이가 있는 그룹으로 일단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그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걸리는 게 있죠. 가장 국가에서 관습하는 게 아까 그 공공택지 부채색 내부 거래를 감시. 내부 거래. 이 재밌게도 중원건설에서 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수주한 대부분의 건설업의 토목은 중토원으로 가고요. 건설은 시티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율을 보면 상당해요. 60%가 다 넘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자산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으면 그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 거래를 감시를 받게 되는 거죠. 감시만. 이 감시가 무서운 게
똑같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감시를 받지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하는데 금액을 특혜를 준다든지 거래 조건을 다른 현역업체와 다르게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거네요. 5종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CT 개발을 떨어뜨려냅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넘기 전에 계속적으로 공정이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2019년 3월 달에 요 위에 있는 요 CT 계열은 다 계열 분리를 시켜줍니다. 승인을 받아내요. 계열 분리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요 지금 CT를 이 살아야 형님이 가진 지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요 CT 밑에 있는 요 계열사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요쪽에 있는 요 전부 다 그림을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 중원건설을 기반으로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토건 또 좀 남아 있고요. 요게 이제 중원그룹과 중원건설과 중원토건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정창선 회장은 이 중흥건설 지분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분들 완전히 다 털어버린 다 거예요? 털어버렸죠. 이렇게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됐냐면은 중앙토건을 가지고 이 장남인 정원주 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CT는 정원철 사장이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네. 단순해졌네요. 단순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10월 10일자, 그러니까 지난주 공시 내용들을 보면 네. 일단 밀가물어주기도 걸리고 지주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12월 1일자로 공시를 했냐면 올 12월 다음 달 12월 1일까지 이 중원건설 산하에 있는 중원개발이나 신세종이나 합병 신고를 다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그 광각공사에서 계속 경실련 이래서 계속 워칭을 하니까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내부 거래 밀가 몰아주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입찰을 예전에 이제 여러 명의로 들어갔는데 네. 모아서 하나로만 들어가겠다. 가겠다는 것도 있고 아마 사업 분야를 이제 공공택지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저는 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방향이라면 어느 쪽인가요? 현재는 뭐 건설 토목하고 있지만 건설 토목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 다음 수순은 리조트나 레저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호반도 지금 거기를 가고 있고요. 호반은 그러니까 이 호반건설그룹과 중원건설그룹의 공통점은 공공택지나 이런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사업 수순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방식을 구사하기 어려우면 내부거래도 걸리고 일감도 걸리면 레저나 다른 사업 인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명의 명의로 들어가서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제 합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수를 줄이거나 이제 해서 하면은 공공택지에는 이제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캐시를 가지고 M&A 시장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늘 국내의 대형 M&A 시장에는 단골처럼 호반건설과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물로 나온 여러 뭐 호텔이나 대학 이런 데도 그렇죠. 다 이 대형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이 중앙건설그룹이 언론사를 이제 중앙 언론사를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 정창선 회장이 아들 정원주 사장과 이 둘째 차남인 정원 사장에게 그 기념비 성계를 한 걸 보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중앙토건과 중앙건설의 10평 순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 동순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중앙건설이 메인이에요. 중앙건설이 이게 메인인데 2017년, 16년부터 역전이 됩니다. 도급 순위가. 중앙토건은 급속하게 올라가죠. 지금 17위입니다. 19년 17위인데 중앙건설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순인 거죠, 순위. 네, 순위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뭐 매출액이나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아니고 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 이때부터 그러니까 15년도에
대기업 집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는 간섭이 심해지겠구나 정부에. 그럼 빨리 장남에게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보이는 거죠.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하다가 17년도에 아 이때쯤이면 자산 규모를 보니까 10조 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아들이까지 토목회사에다가 훨씬 성장률이 큽니다. 이 시평 순이라는 거는 도급 이게 도급 건설사에서 순이라는 그 자산 규모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급 규모로 합니다. 도급 규모로? 예. 도급 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 매출액이나 이게 시평의 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6년도까지만 해도 중원건설의 시평, 그러니까 도급 금액이 한 8천억 작았는데 17년도부터 도급 금액이 중원 토건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1조가 넘어 시작하고 현재는 도급 총액이 1조 9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국내에 아마 탑 10까지는 아니라도 정정도의 토목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규모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거래죠. 내부 거래죠. 보시면 중앙 토건의 내부 거래 비중이 65%예요. 그것도 2015년도에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면서 떨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주 3천억인데 8,500억이 중건설에서 받아요. 영업이익이 1,300억인데 이건 중원건설보다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원건설의 지분이 지금 그 회장인 그 누구죠? 회장의 지분이 정상 회장이 많잖아요. 75%니까 네. 지분을 주면 정예서도 내야 되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 중앙 토건을 만들어서 그걸 키워서 계속 일감을 주고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그러니까 중원건설이 이익을 적게 나더라도 중앙 토건의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자체가 경영권 승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예세 한 푼도 안 내고 네. 그 작업을 한 거죠. 시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건설도 내부 거래가 87%예요. 지금 65%, 87%면 규제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부를 했다고 규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그렇군요. 특혜를 줬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줄이고 있죠. 지금 얼마큼 줄였느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35%가 줄였어요. 내부 거래를. 중앙 토건의 내부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열사를 합병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원건설그룹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은 이 내부 거래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종식시키고 합병하고 할 건가. 네. 그거에 아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제 CEO 스코어가 일가 무너지기 주제에서 60개 그룹을 내부 거래 50% 이상 계열사만 해봤거든요. 예. 그 중에 중원 계열사만 상위에 1등이 중원건설 1등이네요. 네. 전부 몇 개나 되나요? 한 20개, 한 30개 좀 되는데 30개. 그 중에 여기 있는 시티건설 들어가 있죠. 중원건설 들어가 있죠. 중원통도 들어가 있죠. 호반도 들어있네요. 예, 호반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많고. 예, 부인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났더니 요즘 건설이 좋지 않잖아요. 특히 주택 건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정부 규제 때문에 안 좋지 않죠. 네. 예. 그래서 그 현재 매출액은 6조 8천억으로 2년 전에 피크를 찍었다가 작년에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9천억. 영업이익은 뭐 많이 안 줄었네요. 이렇게 준 가장 큰 이유는 시티건설 계열을 분리해서요. 10조 원을 넘기지 않겠다. 규제를 가능하면 피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원건설 그룹의 그 향후 향방은 첫 번째 과제는 이걸 겁니다. 지금까지 키워왔던 주력이 그 공공특지 분양 시장을 들어가서 건설을 잘해서 사슬을 넓혀왔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한계성을 지금 절실할 거고 이제 공공택지로 대박을 내긴 힘들어졌다. 네. 주택 시장에서
이 토목이나 이제 플랜트 이쪽으로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앙토건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고부가치 사업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가 아마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신사업 M&A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향후에 어떤 기업을 M&A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지가 중앙건설그룹의 향후에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계 37위 중흥건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